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심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2년.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구형한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객관적인 증거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계속 이어가 보죠. 검찰이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기 씨와 낚시, 골프를 했다라는 거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억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홀을 역행해서 골프 치다가 외국인에게 지적받은 적이 있느냐. 자,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네. 골프를 치다가 홀을 역행하는 경우 흔치는 않아요. 외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홀을 역행해서 골프를 치다가 외국인에게 지적받은 케이스. 이런 것도 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제시를 했어요. 자, 저게 지금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흰 모자 쓴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있는 분이 고 김문기 처장인데 이렇게 나무를 함께 손을 맞잡고 이렇게 나무를 둘러싸는 이런 사진도 함께 찍었고 골프를 같이 쳤고 골프 카트를 김문기 처장이 몰았고 홀을 역행하다가 외국인에게 혼나고 이런 등등의 정황들이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기억은 주관적인 것이야. 이런 사정들 다 얘기해도 기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금 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 봤을 때 검찰의 구형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관적인 영역은 맞죠. 내 기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앵커가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지 뭐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모를 거고 우리 집사람도 모를 거예요. 기억은 주관적 영역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사법은 민사법과 달리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법에서는요. 고의나 과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구속 요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주관적 구속 요건이 뭡니까?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가 없으면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어도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예.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 저 사람 죽일 생각 전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만 하면은 살인죄가 과실치사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그 총명하신 분이 김문기 처장이라고 하는 분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해외여행 9박 10일 같이 간 경우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가지고 골프 치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해외여행 가가지고 골프 쳤던 경험이 거의 없는데 네. 한두 번 있거든요. 그거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골프도 치고 낚시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대면 보고를 7차례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드러난 것만 그 대면 보고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지금은 대장동의 몸통이 뭐 윤석열이다, 뭐 윤석열 커피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불과 몇 년 전에 2018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갔을 때 그때 선거 공보물에는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결제 한 번으로 5,503억 번 사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결제 한 번으로 5,503억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게 그게 대장동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냥 수시로 불려가가지고 보고했던 그런 사람을 모른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판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징역 2년은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왜 예상을 했냐면요. 예.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는 뭐에 따라서 판결을 하느냐.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양형 기준 중에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양형 기준은요.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네. 징역 8개월부터 징역 2년까지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질이 역사상 최대로 나쁜 그런 사건이다. 다른 선거입니까? 이게 지방선거입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입니까? 총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선이죠. 대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백현동과 그 다음에 이제 김문기 처장 관련된 대장동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이제 유죄가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짓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0.73%였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알았다.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 없었고 내가 종상향 4단계 그냥 눈 딱 감고 해줬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차이가 과연 0.73% 차이로 끝났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7.3%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양형 기준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가장 센 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